안녕하세요, 위드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같이 돌파구를 만드는 영상을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해요. 대표님들 아침에 출근하시면 보통 업무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그냥 아침에 와서 문 열고 뭐 청소하고 그 다음에 매물장 켜가지고 뭐 광고 정리하고 보통 이런 루틴으로 이제 업무를 시작하시게 되시는데 하루에 시작하는 그 루틴이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세워야 되는 그런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크게는 한 달 매출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한 달 매출에 대한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뭐 오늘은 손님이 오겠지, 뭐 오늘은 뭐 물건이 또 좋은 게 나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시면은 절대 안 되세요. 그러면 정말 버티기가 힘듭니다.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폐업하는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 달에 거의 평균 1000곳 정도가 폐업을 하고 계시는데, 부동산을 안 하시고 아예 다른 일로 전향을 하실 거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나는 부동산을 버티고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이시라면 구체적으로 방법을 세우셔야 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돌파구와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5년 전에 중개 보조원으로 일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는 또 시장이 이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그때도 했던 방법이고, 그 다음에 바로 개업을 해서 이제 바빠지는 시기를 겪었을 때, 직원들이 있었을 때도 이제 꾸준히 했던 방법이고, 지금은 신랑이랑 저랑 이제 둘이 있는데도 꾸준하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먼저 저희 중개업에 대한 특성에 따른 이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저희 중개업 자체가 양쪽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됐던 매매 계약이 됐던 어쨌거나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수요와 공급, 그리고 임대차는 임대인 임차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제 돌아가는 부동산 시장에 저희가 중개를 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시장은 공급이 많은 시장인 건지 아니면 수요가 많은 시장인 건지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되세요. 이 파악을 하는 이유는 나는 과연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번 달 목표 매출액은 얼마 정도로 예산을 잡을 수가 있을까, 목표액을 잡을 수 있을까. 근데 부동산은 목표액을 잡더라도 쉽게 계획에 맞춰서 그 계약 성사가 목표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성사는 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잡아놓고 나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달 계획이 아니고 이제 1주 단위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제가 직원들이 있었을 때에는 매주 월요일 날 오전에 업무 시작하기 전에 꼭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오전에 이번 주에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뭐 계약이 있던 미팅이 있던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랑, 이번 주는 어떻게 매물 확보를 할 것인지,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지, 광고는 어떻게 올릴 것인지, 그거에 대한 간단하게 한 20-30분 정도 회의를 해서 한 주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같이 회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 혼자서 이제 계획을 짜는데,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가 돼야지만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이게 저희가 자영업이지만 근로 임금을 받는 그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어쨌거나 전략을 짜야 돼요.
이 코딱지만한 사무실이지만 여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원이 있든 없든, 예, 없어도 저는 수익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략을 반드시 짜야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실천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전략을 짜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을 꼭 파악을 하시고, 시장 상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보조원 때 그때 짰던 전략을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 당시에는 허위 매물이 존재하고 있던 때였어요. 직방이 됐던 네이버가 됐던, 정말 사진과 금액으로 봤을 때 이런 방이 실제로 존재하나 싶을 정도의 방들의 광고가 올라져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허위 매물을 안 올리는 이제 부동산들은 콜이 잘 안 뜨는 거죠. 허위 매물 진짜 그런 방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콜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방이 있든 없든 그 손님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허위 매물로 계약을 하는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생각보다. 물론 안 그러신 부동산 사장님들도 많았지만, 예, 현실적으로 이제 저도 주변에서 보고 듣는 게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허위 매물을 안 올리는 직원 중에 하나여가지고, 이제 정직하게 매물을 올리면 콜이 안 뜨는 거죠. 그래서 직방이랑 네이버 광고를 올리면 콜이 전혀 안 떠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손님을 유입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했어요. 왜냐면은 정말 존재하는 괜찮은 방이 이렇게 있는데, 손님 문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게 블로그였어요. 노출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광고를 보고 연락하시는 손님들도 있지만, 정보를 찾아서 이제 검색하다가 보면은 이제 노출되는 그 매물을 보고서는 연락을 하시는 손님들이 계셔가지고, 정말 블로그를 시작해서 이제 뭐 좀 세대수가 많은 오피스텔을 소개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입지랑 이런 거 금액이랑 이런 거 소개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블로그로 노출을 했더니 정말 블로그로 손님들이 콜이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블로그 글의 내용에 따라서 정말 이 사람을 믿고 방을 봐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지방에서 이제 자녀분 방을 구하는 부모님들이 이제 문의가 많이 오셨어요. 네, 이제 자식이 서울에서 방을 구하는데 이제 본인이 올라오기는 너무 힘드시고, 그렇다고 믿을 부동산, 아는 부동산은 없고 하니까 블로그 글을 보고서는 이분한테 문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고, 실제로 직방 광고 없이도 블로그 손님만으로도 계약을 성사시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또 생각했던 게, 손님 문의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는 LH랑 중기청 100%를 찾는 수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매물이 없었던 거죠. 가능한 매물이 정말 많이 없어서 임대인 분들도 LH를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꺼려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생각했던 게, 그렇다면 이제 손님은 유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찾는 손님들이 원하는 물건이 이제 LH 가능한 방, 중기청 100%가 가능한 방이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고, 그 매물 확보를 그때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TM을 해서 임대인 분들을 설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지어지는 원룸 건물에는 가서 뭐 전부 다 월세를 주지 않으시고 일부는 전세를 주시는 방이 있으면 그거는 중기청 맞춰도 되는지 LH 맞춰도 되는지 해서 물건 확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계약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를 이제 방법을 전략을 짜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이제 주택이랑 상가랑 이렇게 만약에 구분해서 본다고 하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실이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는 추세고, 그 다음에 가게를 내놓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공급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상가 매물이 좀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복돼 있는, 똑같은 물건에 대한 중복돼 있는 광고가 여러 부동산에서 올린 매물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매물 경쟁력이 아니고 또 다른 손님 경쟁력으로 손님 코를 뜨게 해서, 혹은 손님을 유입을 시켜가지고 이 많은 매물 중에 하나를 가게를 구해드리면, 그렇다면 계약 성사율이 그래도 높아지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네이버나 이제 상가용 네모 광고라고 있는데, 이제 그런 광고만으로는 사실 콜이 저한테 뜨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이제 가장 그래도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그 수많은 광고 중에서 조금이라도 클릭을 했을 때 여기에 문의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다면 광고 내용도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경우에도 사진을 올리는 부동산도 있고 안 올리는 부동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임장을 가서 직접 찍은 사진으로 광고를 올리게 되면 그래도 이 부동산이 그냥 앉아서 광고만 올리고 매물 접수하는 그런 부동산이 아니고 열심히 좀 발로 뛰는 부동산이구나 라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클릭할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블로그 노출처럼 또 다른 노출로 손님을 이제 믿고 저한테 맡겨줄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손님 확보만 잘 되고, 그 손님이 이제 여러 부동산에 이것저것 이제 다 걸쳐서 보시기보다 오히려 이제 저한테 원하시는 조건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공동 중개를 해서라도 저하고 계약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략을 짜셔야 되세요. 그래야 한 달에 계약이 한 건도 없는 날이 안 만들어지게, 전에는 그래도 한 달에 이제 목표가 있었어요. 광고비를 쓴 거에 대비 이제 거래가 활성화됐을 때 저는 원투룸, 주 원투룸이고 이제 상가 하는 부동산 사무실이니까 이제 광고비 들인 그 금액의 매출액이 10배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광고비를 100만원을 들이면 매출은 1000만원의 최소 나와야 된다라는 그 기준으로 광고를 쓰고 그렇게 해서 일을 했는데, 지금이 뭐야, 작년부터는 일단 한 달에 재작년 그래도 조금 덜 힘들 때는 한 달에 그래도 계약을 10건, 이제 건수로 바뀌게 되죠. 건수 10건을 목표로 했다가 이제 너무 심한데? 라는 생각이 이제 들 정도면은 한 달에 5개는 쓰자. 인간적으로 5개는 계약해야지. 약간 이제 이렇게 자꾸 기준이 낮아지긴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힘든 시기에 돌파구를, 전략을 짜서 다른 부동산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일을 하신다면 분명히 매달 그래도 계약을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지금 오늘이 3월 22일 금요일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벌써 계약을 다 월세기는 하지만 6건 이제 했고요. 그래서 다음 달 4월 달 전략, 그리고 이제 계속 시장 변하는 거에 따라서 전략은 계속 세워가면서 이제 어떻게 물건이 부족하면 물건 확보를 하는 거에 더 공을 들일 것이고, 물건은 많은데 손님이 없다면 손님 확보하는데 더 공을 들이셔야 되세요. 그래서 마케팅 무조건 하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꼭 돈이 들어가는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는 마케팅이 있다면 잘 못하시더라도 하세요. 저 보세요. 저 유튜브도 정말 퀄리티가 별로 좋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꾸준하게
그냥 이제 제 노하우나 이야기나 이런 걸 올리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도 이제 곧 2,000명이 돼가잖아요. 물론 이제 막 그렇게 구독자가 그래도 많은 건 아니지만, 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되게 많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꾸준히 무언가를 내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있으시다면, 네, 시작하세요. 제일 좋은 거는 남들 하는 거 그냥 똑같이 따라서 일단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시작은 그렇게 하시다 보시면, 나는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무실에 출근하셔가지고 그냥 기계처럼 그렇게 일하지 마시고 꼭 전략을 세우셔서 효율성 있고 꼭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중개를 하셔야 되세요. 오늘도 화이팅!